안녕하세요. 성우 김현우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버워치의 캐릭터 솜브라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스페인어 발음이 어렵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스페인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대본에 스페인어 대사가 있는 걸 보고 되게 막막했는데 그래도 앞서 외국 성우분이 녹음한 스페인어 대사를 들으면서 따라할 수 있었고, 당시 녹음 현장에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스페인어 하시는 분이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해낼 수 있었습니다. 솜브라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기억에 남는 녹음실 풍경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풍경 에피소드는 특별히 기억나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녹음 진행해주신 녹음실 실장님이랑 블리자드 코리아 관계자분들이 정말 너무 친절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큰 게임을 저는 처음 녹음을 하는 거라서 좀 아무래도 어려운 게 있었는데, 워낙 편안하게 친절하게 잘 이끌어 주신 덕분에 저도 좀 더 즐겁게 녹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클로저스 바이올렛 캐릭터의 캐스팅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캐스팅 되었는가 그것은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작가님이 이런 얘기 하셨던 건 기억나요. 오버워치 솜브라가 공개되고 좀 지나서 클로저스 바이올렛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주변 분들이 작가님한테 솜브라가 잘 되는 걸 보고 바이올렛에 저를 캐스팅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렇지만 사실은 공개 시기가 늦었을 뿐이지 바이올렛 캐스팅 자체는 솜브라 공개 이전에 결정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두 캐릭터가 색깔이 되게 다른데 저의 또 다른 면을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바이올렛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어떤 부분을 연기 포인트로 잡으셨나요? 바이올렛은 재벌가의 고고한 아가씨고 강한 위상력을 지닌 전사 캐릭터입니다. 거만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위엄과 여유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그 슬픔과 분노를 폭발적으로 하고 분출시키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감내하면서 내면의 불을 태우는 타입입니다. 그렇게 좀 안은 뜨겁지만 겉으로는 차갑고 냉철한 아가씨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신경 썼습니다. 데드엔드 99% 작품에서는 여러 고양이들의 목소리를 담당하셨는데 고양이 캐릭터를 담당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데드엔드 99%에서 곤양이라는 한 캐릭터만 담당했습니다. 곤양이가 저승사자인데 고양이의 특징을 가진 귀여운 소녀의 외형을 하고 있어요. 곤양이는 물론 고양이도 나름의 사연이 있고 또 막 그런 장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되게 귀엽고 애교 많고 텐션 높은 캐릭터라서 평소에 저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이렇게 연기를 통해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로서는 좀 신선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데드엔드 99% 곤양이 예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속 시절 스마일 프리큐어 작품의 황보미 캐릭터를 연기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보미가 처음 작품에 등장할 때는 그렇게 존재감 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자신감이 부족하고 쑥스러움 많이 타고 그래서 제가 좀 조용조용하고 여리여리한 캐릭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작품이 진행될수록 보미가 친구들을 새로 사귀고 프리큐어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성격이 많이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내면이 훨씬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분야가 나올 때는 눈 반짝반짝 빛나면서 완전 신나서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도 있고, 점점 더 밝고 강하고 좀 엉뚱한 면모도 있지만 그만큼 또 귀엽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보미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프리큐어다 보니까 변신하는 장면이랑 필살기 쓰는 장면에도 신경을 썼는데, 보미는 변신할 때 가위바위보를 맨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귀엽게, 공격은 얘가 번개를 써서 비썬더 비썬더 허리케인 하고 되게 좀 폭발력 있게 공격을 또 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은 또 속 시원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시절 성우 동아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성우 동아리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동아리는 매 학기 라이브 더빙 공연을 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물에서 원래 들어가 있던 음성 파일을 지우고 그 자리에 직접 동아리 회원들이 성우처럼 역할을 나누어 맡아서 무대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더빙 연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저희 동아리가 점점 커지면서 자체 공연 외에도 학교 내에 다양한 학생 단체와 협업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라색에 관련된 캐릭터를 자주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점을 따로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얘기 들어봤어요. 그 이름이나 캐릭터 이미지 색깔이 보라색에 관련된 캐릭터들을 제가 좀 했더라고요. 전속대에 했던 유희왕 아크파이브의 강보라, 오버워치의 솜브라,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의 유보라, 또 클로저스의 바이올렛, 인크레더블의 바이올렛, 요즘에는 로드 오브 히어로즈의 프라우 등등. 그래서 보라색 전문 성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듣다 보니까 괜히 더 보라색에 친근감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다른 색깔, 예를 들면 뭐 노란색이나 핑크색이나 뭐 다른 계열 캐릭터들도 좀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그동안 했던 것들 중에 보라색 캐릭터들이 좀 더 좋은 반응을 얻어서 그런 얘기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우님들은 각각의 목소리의 개성과 톤을 가지고 있는데, 김연우 성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 중 자신의 개성과 톤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우선 앞에 언급해 주신 오버워치 솜브라, 클로저스 바이올렛, 데드엔드 99% 곤양이, 스마일 프리큐어 큐어피스 보미 등등 어느 정도 좀 알려지고 반응이 괜찮았던 캐릭터라면 제가 성우로서 가지고 있는 개성에 맞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좋은 시너지가 생겨서 잘 소화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면 이 친구들이 다 다른 계열 애들이잖아요. PD님들마다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보시는 캐릭터 계열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게 베스트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베스트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캐릭터든 잘 어울리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열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좀 내성적인 소녀 쪽이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린 왕자의 소녀나 별의 정원 수아 같은 캐릭터, 아니면 예전에 전속때 했던 소년탐정 김전일의 범인 언니들이나 가구야 공주 같은 조금 내성적이고 청순한 타입?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오버히트라는 게임의 샤나 같은 좀 건들거리고 털털한 캐릭터도 편하게 했고, 그녀는 흡혈귀
나오는 김복순 캐릭터도 뭔가 되게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여러 가지를 다 잘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캐릭터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또는 이 캐릭터는 다시 녹음해보고 싶다 하는 캐릭터가 있나요? 저는 캐릭터라기보다 작품이 있었는데 제가 타무라 유미 작가님의 바사라라는 만화를 좋아해서 이게 애니메이션이 더빙이 되면 제가 꼭 참여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더빙판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최신작은 아니지만 새벽의 연화랑 그 사물의 라이온이라는 작품 좋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입은 됐는데 더빙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더빙이 되면 어떤 역이라도 좋으니까 작품 자체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나라 인기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게 많이 생겼는데 저도 웹툰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웹툰은 주로 순정 쪽이라 순정 만화라서 그게 애니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된다면 역할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는 고래별이라는 웹툰? 이거는 근데 드라마가 더 어울릴지도. 어쨌든 좋아하는 만화에서 목소리를 담당하게 된다면 전 정말 성공한 덕후가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이 계속 이렇게 활기차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전속성우 시절에 녹음하신 작품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뭔가 작품 이름을 하나씩 대면서 생각해보면 뭐가 많이 떠오를 텐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유희왕 아크파이브에서 제 캐릭터 강보라가 듀얼을 처음 하는 에피소드를 앞두고 당시에 저희 전속 실장 대원방송 성우실 전속 실장이었던 신경선 선배님이 특훈을 해주셨어요. 이게 듀얼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죠.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후배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경선 선배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평소 연기하는 캐릭터와 전혀 다른 성격을 주문받으시는 경우 연기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시나요? 제가 직접 많이 해보던 캐릭터가 아니라도 간접 경험은 좀 쌓여 있으니까요. 이런 캐릭터를 다른 선후배 동료분들이 어떻게 하셨던가? 그 중에 내가 적용해 볼 만한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기도 하고, 이게 창작이 아니라 외국 작품을 더빙하는 거면은 물론 원래 하신 분들의 연기를 참고도 하고, 또 PD님과 많이 얘기를 해서 캐릭터를 잡아가기도 합니다. 녹음해야 하는 대사가 많거나 감정 표현이 많은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어떻게 녹음하시나요? 그거는 연습을 더 꼼꼼하게 여러 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대본에 뭘 많이 써놓는 걸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자꾸 뭘 더 써놓게 되더라고요. 꼼꼼하게. 정말 열심히 써놓고 계속 반복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기하셨던 캐릭터 중에 연기가 가장 어려웠던 캐릭터는 어떤 것이었나요? 어려운 게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간간히 종종 어려운 것들이. 근데 이제 최근작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거는 얼마 전에 공개된 베리드 스타즈의 오인하 캐릭터였어요. 제가 처음에 대본 받고 생각했던 이미지는 좀 달랐거든요. 현장에 가서 녹음실 연출 감독님이랑
또 제작사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이나가 지금의 스타일을 갖게 됐어요. 녹음 초반에는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점점 적응해 갔고 결과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베리드 스타즈 재밌게 하셨길 이나 캐릭터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오래오래 성우로 일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 햇수로 8년 차인데 10년 차, 20년 차, 막 30년 차 계속 새로운 성우들이 배출되는 이 경쟁 사회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부름받는, 쓰임받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10년 후에 어떤 성우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10년 후면은 아직 한창 활동할 연차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믿고 보는 성우, 피디님들이 믿고 부를 수 있는 성우, 그런 타이틀이 저한테 붙어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성우를 꿈꾸는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망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내가 어떤 걸 좋아한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찾으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제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고된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무엇보다 멘탈을 단단히 잘 건강하게 잡고 계시고 그리고 많이 보고 듣고 읽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책 이런 거 많이 보시고 그렇게 보실수록 어떤 작품과 그 안의 인물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연기자로서의 감수성이 키워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꼭 그 이유만은 아니지만 제가 연극 뮤지컬 참 좋아해서 종종 보러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참 못 보고 있어서 너무 아쉽고 하지만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이 정도는 여러분 집에서도 잘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시죠.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의 꿈을 이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업계에서 만나요. 화이팅! 네, 이렇게 인터뷰 질문을 모두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되었는지 네, 여러분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앞으로도 성우 김현우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이 인터뷰를 게시해준 더빙 덕후 채널도 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